유비는 관우의 죽음에 대해서 몹시 화를 내고 관우의 복수 전격인 이릉전쟁을 일으킵니다. 221년에 벌어진 이릉전쟁은 관도대전, 적벽대전과 함께 삼국지 3대 전쟁 중에 하나로 평가되는 매우 중요한 전쟁입니다. 유비가 복수전에 기치를 내걸었지만 과연 이릉전쟁이 단순한 복수전이었을까요? 관우와 장비는 순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유비도 그들처럼 그렇게 순진했을까요? 정사에서의 유비의 면모를 보면 전혀 순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사에서 유비는 반복 무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꾼다는 거죠. 유비는 절대 순진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릉전쟁을 시작한 것 같지 않습니다. 복수전에 기치를 내건 것은 그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먹힐 수 있는 명분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시기적으로도 만약 100% 복수전이었다면 관우가 죽은 219년 직후에 전쟁을 개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관우가 죽고 1년 반이 지난 221년에 전쟁을 시작하거든요. 유비가 이릉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제 판단으론 평주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융중대책이 유비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천하를 도모하려면 형주와 익주, 양갈래의 군대를 중원으로 보내야 되니까 형주가 없으면 천하를 평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겠죠. 유비는 천하를 도모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바로 형주를 차지하고 다음 다시 송군과 손을 잡은 다음 천하 평정의 기회를 노린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릉전쟁 발발 1년 전인 220년에 조조가 죽고 조조의 아들 조비가 황제로 즉위합니다. 그런데 유비의 부하인 조운이 이릉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나라의 도적은 조조이지 송건이 아닙니다. 만약 먼저 위나라를 멸망시킨다면 송건은 스스로 복종할 것입니다. 군사적인 형세라는 것은 일단 한번 교전을 시작하면 갑자기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니 대책 가운데 상책은 아닙니다. 조운은 명분론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비가 황제를 자칭하니까 조비가 역적이므로 조비의 위를 공격해야 대의 명분이 선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비는 조운 같은 명분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송건보다 훨씬 강한 조비를 공격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더러 무엇보다 먼저 형주를 차지해야 하니까 복수전이라고 하면서 송건을 공격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나 유비는 이릉전쟁에서 승리만을 생각했지 실패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냉정한 계산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송건이 형주를 차지한 것은 관우의 잘못이 있었고 그 때문에 적대관계인 조조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유비의 경우는 형주 탈환을 하는데 조비와 손을 잡지 않고 단독 작전을 하니까 그 성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병법에서는 공격하는 측이 방어 측보다 3배 이상의 군사력을 동원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비와 송건이 1대1로 싸운다면 공격보다 방어가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건은 대단히 이성적으로 대응하거든요. 황제가 된 조비에게 송건은 칭신을 자청하기까지 합니다. 제발 협공하지 말아달라는 뜻이겠죠. 만약 유비가 송건을 공격했을 때 조비마저 송건을 배후에서 공격한다면 송건은 견디지 못하고 망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최후의 승자는 유비가 아니라 조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위나라를 상대해서 촉과 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융중대책에서처럼 동맹을 해야 하는 것인데 송건이 협공에 의해 망해버린다면 더 강력해진 위를 촉이 혼자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비 입장에서 일으킨 이릉전쟁에서 조비의 위가 송건의 오를 배후에서 함께 공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경우에도 유비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유비는 애초에 이릉전쟁을 일으키지 말았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의 송건이 재빨리 조비에게 칭신까지 하는 바람에 조비는 자신에게 투항한 송건을 공격하지 못해서 송건이 망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만일 조비가 송건의 투항을 무시하고 오를 배후에서 동시에 공격했다면 중국의 분열은 여기에서 끝났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릉전쟁은 그렇게 유비와 송건 측의 1대1 전쟁으로 전개됩니다. 유비를 상대할 오의 장수는 육손이었습니다. 육손은 매우 냉정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공격하는 상대방과 바로 일전을 벌이지 않고 점점 더 상대방을 안쪽으로 끌어들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유비의 군대는 피로가 쌓이게 되고 군수물자 보급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결국 포정 일대에서 육손의 반격이 성공해서 승리합니다.